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의 부록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제작 초기에는 기획하지 않았지만 구독자님께서 블록 컨커런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관련 내용을 펍 대구에서 확인했는데 이 블록 컨커런시를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소개를 하면 좀 더 효과가 좋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록편을 만들었습니다. 자, 블록 컨커런시의 탄생 배경은 엠버 컨커런시에 대해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엠버 컨커런시는 엠버.js의 플러그인으로 비동기 프로그램을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엠버.js. 자, 엠버.js는 리액트나 뷰, 그 다음에 앵귤러와 같은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웹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플러터 블럭에도 적용을 시킨 것이 블록 컨커런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블랙 컨커런시 역시 비동기로 작동되는 것을 손쉽게 작성하도록 도와주며 아주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라는 것이죠. 예를 통해서 컨커런시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영상에서 큐빗은 없고 블럭에만 있는 이 트랜스포머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해당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사용하기에 앞서서 블랙 컨커런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 블럭 이벤트만 발생을 시켰을 때 어떻게 비동기 처리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UI가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은 연예인 사진 보기라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미지를 여기에서 띄워주는 것이고요. 이미지는 2초에서 3초 정도 불러들이는데 소요가 된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기 시간이 있고, 이건 타임라인이에요. 대기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1번 사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고 사용자가 사진을 한참 본 뒤에 다음 사진을 또 보고 싶어서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흐르고 다시 두 번째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시간을 또 흘러서 이번엔 세 번째 클릭을 통해서 세 번째 이미지까지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총 3번의 클릭으로 이렇게 이미지들을 세 가지를 볼 수 있게 되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개발자는 개발을 할 때 항상 정상적인 상황만을 고려해서 개발을 하면 곤란합니다. 자,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개발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연속해서 연타죠. 3연타를 했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이벤트가 처리가 될까요? 자, 연타를 하더라도 버튼 클릭이 3번이 동시에 출발을 낼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말이죠. 몇 밀리세컨드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한 현상을 지금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블럭의 경우 이벤트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1번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버튼이 클릭될 거잖아요. 연타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복해서 이벤트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블럭의 경우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게 컨커런트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병행 방식이죠. 병행적으로 수행한다 라고 해서 컨커런트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결과를 어떻게 화면이 보여지게 되냐면, 1번이 로드가 되기 직전에 2번이 먼저 화면에 뜨게 됩니다. 하지만 이 2번이 뜨고 난 다음에 순간 찰나로 1번이 또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21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1번이 조금 지난 다음에 3번이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서비스 과연 괜찮을까요? 물론 이제 사용자 서비스 측면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냥 이미지만 다양하게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보자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2번과 1번의 이미지 경우 불필요한 낭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제대로 된 이미지를 보는 것은 3번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가장 이상적인 것일까요? 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빨리 눌렀다 하지만 이벤트 수행은 앞전 수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기를 하고, 지금 회색이 대기를 하는 겁니다. 대기를 하고 1번이 완료되면 그제서야 이벤트가 수행이 되고, 3번 연타를 했지만 이 세 번째 연타된 것도 대기를 하고 있다가 2번까지 완료가 되면 이렇게 세 번째 이미지가 보여지는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컨커런트 방식보다는 좋아 보입니다. 이유는 1번 이미지를 1번 이미지가 로드가 되고 2번이 로드되기 전까지 2, 3초 가량 1번 이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 역시 3번이 로드되기 2, 3초 가량의 시간 동안 2번 이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슬라이드 되는 것처럼 연타로 따다닥 누르면 화면을 터치하거나 이벤트를 발생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한 6초 가량은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흐르는 것처럼요. 이러한 방식을 시퀀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이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3연타가 아닌 100연타를 했다고 가정하면 순차적으로 이미지가 이제 대기했다가 나오는 것이 100개가 쌓이게 될 겁니다. 이게 좋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개 연타를 누르고 그냥 화면만 켜놓으면 2초마다 2, 3초마다 이렇게 사진이 변경될 테니까요. 근데 이게 운영 측면에서 보면 서버 부하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고로 이 시퀀셜 방식도 지금 보여지는 이 UI를 가정을 했다면 이 서비스에는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스타트 에이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식은 연속되는 이벤트를 모두 무시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접수되는 이벤트만 처리하게 됩니다. 자, 고로 사용자가 아무리 빨리 100번을 누르든 100만 번을 누르든 단 한 번이 상태가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타트 에이블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100만 번을 누르든 100번을 눌러든 상태 변경은 한 번만 발생되지만 이벤트 수행, 그 비즈니스 로직은 전부 다 수행된다라는 게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상태 변경은 에밋을 통해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 에밋에 대한 내부 로직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에밋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에밋이 1, 2, 3, 4 이렇게 등록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이 1, 2, 3은 무시 처리를 하고 4번만 상태 변경을 하게 함으로써 상태 변경은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함수는 호출이 전부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 클릭이 연타가 되는 모든 프로세스가 호출이 되면서 API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행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지막만 인식한다고 해서 이걸 사용을 하면은 100번이면은 100번 API 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방식은 서버 부하를 막지 못할 것 같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랍 에이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1번 이벤트가 수행이 되면은 그 이후에 등록되는 것들은 다 삭제가 됩니다. 네, 삭제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리스타트 에이블 방식과 좀 다른 것은 1번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2번에 대한 이벤트 상태뿐만 아니고 이벤트 자체를 생략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되지 않는다. 즉 서버로 리퀘스트를 중복해서 보내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용자가 연타를 계속 누르게 되면은 2초에서 3초 가량 하면은 이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잖아요. 1번에 대해서. 그래서 연타를 쭉 누르고 있으면 1번이 끝나는 즉시 바로 2번이 접수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또 연타를 계속하고 있으면 2번이 끝나는 즉시 또 리퀘스트를 호출하게 되고 그러니까 2에서 3초 정도 간격으로 리퀘스트를 계속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드랍 에이블 방식이 가장 이 해당되는 UI에 대해서는 적합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살펴봤던 컨커런트 방식과 시퀀셜 그리고 리스타트 에이블 방식보다는 드랍 에이블 방식이 가장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시나리오로 세웠던 서비스에 한해서만 좋다라는 것이지, 다른 방식은 이제 다른 서비스에는 또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소스로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스 예제는 제가 미리 짜놓은 소스고요. 어떻게 개발하는 방식인지는 되게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 컨커런시가요. 그래서 사용 방법만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그 네 가지 방식이죠. 컨커런트, 시퀀셜, 리스타테이블, 그 다음에 드롭에이블, 요 네 가지의 방식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서 아까 전에 세웠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동작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은 지금 아이유 사진이라는 버튼이 하나가 있고요. 그 상단에 이제 이미지가 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르게 되면은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렇게 이미지 로드가 되고, 이 상단에는 버튼이 몇 번 눌렸는지 지금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용자가, 그러니까 개발자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는 이제 사용자가 아이유 사진을 눌렀을 때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보게 되고, 이미지를 완료하게 되면 보는 것을 다 끝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눌러서 다른 이미지를 또 보게 되고요. 또 이제 이미지를 보고 나서 또 다시 누르면 다음 이미지를 또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 3번 클릭에 이 이미지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사용자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연타를 3연타를 했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연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로그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블럭에서만 존재하는 트랜지션 부분이죠. 온 트랜지션이 호출이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1번 이미지가 먼저 보여지고 0번 이미지, 2번 이미지가 호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전에 봤던 이 시나리오를 그대로 재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번 이미지가 여기에 보이는 2번이 1번이고요. 1번이 0번이고 3번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1번 이미지가 이렇게 가장 짧은 로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1번은 좀 길고 3번이 가장 긴 딜레이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다닥 눌렀지만 사용자는 2번, 1번, 3번을 볼 수 있듯이 동일하게 1번, 0번, 2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컨커런트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그 트랜스포머 옵션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기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이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트랜스포머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지난 영상에서 듀레이션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었죠. 그 부분을 만드는 방법을 몰라도 블럭 컨커런시를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시면,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 방식은 간단합니다. 시퀀셜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트랜스포머에다가 시퀀셜을 넣고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해주시면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퀀셜을, 그러니까 그 컨커런시를 적용을 했다면 반드시 새로 고침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연타를 해볼 것입니다. 연타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우스는 뗐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대기했다가 동기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벤트가 종료가 되면 다음 이벤트 쌓였던 게 수행이 되고, 요것이 그대로 재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먼저 보여졌지만 그 전에 쌓였던 2번이 대기했다가 1번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다음 거를 보여주고, 3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단순히 이제 시퀀셜이라는 이벤트 함수만 넣었을 뿐인데 바로 이렇게 이벤트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리스타트 에이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타트 에이블 방식은 단 한 번의 이미지 변환이 발생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태 변화. 자, 그래서 보자면 연타를 하면 네, 한 번만 이미지 변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UI 쪽 여기 프린트가 찍히는 것이 계속 찍히잖아요. 그 말은 이제 API 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료될 때 시점에서 API 통신을 갔다 온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갔다 온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프린트 해서 어떤 이미지를 불러들이는지 한번 여기서 찍고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results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이 부분이 호출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 연타 5번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네, 이런 식으로 API 콜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좀 사용하기가 조금 맞지 않다. 왜냐면 API 콜을 서버 부하를 좀 줄이고자 하는 방식을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랍 에이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에이블 방식 적용하고 새로 고침하시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연타 3번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리절트도 한 번 되고 버튼도 한 번 호출이 된 거고 IO 이미지 0번 이미지가 불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3번 호출했지만 이벤트 자체가 한 번밖에 호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연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타를 쭉 해도 자 0번 이미지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연타 중이었으니까 그 부분까지만 처리가 되고 다른 클릭에 대한 이벤트는 더 이상 수행되지 않고 초반 한 번만 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로 지금 저희가 서버 부하를 좀 줄이면서 가장 사용자들에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드랍 에이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들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다른 로직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서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럭이 큐빗보다 좋은 점에 대한 부록편, 블럭 컨커런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지난번에서 언급했던 블럭과 큐빗을 통한 상태 관리 방법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 같이 배워나갈 블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